어느 날부터인가 매운 갈비찜을 드시고 밤새 속이 쓰리셨죠? 젊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에도 끄떡없었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조금만 기름진 걸 드셔도 속이 무거워지시나요? 심지어 평소와 똑같이 드셨는데도 배가 부글부글 소리를 내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잘 안 나오거나 반대로 갑자기 급해서 당황스러우셨죠? 이런 변화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며 참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사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속 소화기관들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의 양도 줄어들고 장의 움직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요. 장 속에 살고 있는 좋은 균들도 점점 줄어들면서 나쁜 균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며 가스가 차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소화기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활력도 떨어지죠. 얼마 전에 이웃집 박 아주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밥 먹는 게 무서워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잃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이거든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장 속 상태가 좋지 않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잠도 잘 안 와요.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개운하죠. 이런 연결고리들이 최근에 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식습관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끓인 된장국과 김치, 나물 위주로 드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런 음식들은 염분과 기름기가 많아서 위장에 부담을 줘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젊을 때는 계단도 두 계단씩 올라가고 빠른 걸음으로 다니셨을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셨죠? 장은 우리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거든요. 걷기만 해도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까지 이런 걱정들이 쌓이면 위장도 함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긴장하면 속이 아픈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마음과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는 물을 적게 마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덜 드시게 되죠.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겨요. 또장 속 좋은 균들도 물이 있어야 잘 살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 부족이에요. 예전에는 보리밥, 현미밥을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흰쌀밥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죠. 채소도 예전만큼 많이 드시지 않고요. 식이섬유는 장 속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소화기 불편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냥 참고 지내자는 뜻은 아니에요. 작은 변화들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항상 속이 불편하네. 요즘 따라 배에 가스가 자주 차네.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니까요. 그리고 너무 큰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식사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또 혼자서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같이 산책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들도 함께 도와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을 탓하지 마시고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견디고 버텨준 우리 몸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몸을 좀 더 따뜻하게 돌봐줄 때가 된 거죠. 오늘부터 내 몸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런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기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예요. 에이,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잠들어 있던 위장이 따뜻한 물을 만나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위벽에 자극을 주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서 움츠러들어요. 미지근한 정도, 목욕물보다는 조금 차가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마신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두 번째는 식사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 바쁘다 보니 밥을 후다닥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게 바로 소화 불량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거든요. 음식을 충분히 씹어야 이 효소가 제대로 작용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밥은 30번 씹어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입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씹는 동안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아, 이 나물에 참기름 향이 나네. 오늘 밥이 참 고슬고슬하네. 이렇게 음식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드시게 돼요. 또 식사할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세요. 뉴스를 보면서 밥을 드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가족과 함께 드신다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시고 혼자 드신다면 조용히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장에 좋은 음식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시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먼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추천해요. 국물에 미역 조금만 넣어도 끈적끈적한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김치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맵거나 짠 김치는 피하시고 적당히 익은 김치를 조금씩 드세요. 김치 속 유산균이 장 건강에 정말 도움이 돼요. 바나나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아침에 바나나 반 개만 드셔도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아요. 단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요구르트를 드실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꿀을 조금 넣어서 드세요.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운동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네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 20분만 걸어도 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걸을 때는 배에 힘을 살짝 주면서 걸어보세요. 하나, 둘 하면서 배를 의식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번갈아 끌어당기는 동작을 해보세요. 한쪽에 10번씩만 해도 장이 자극돼서 가스가 빠지고 변비가 완화돼요. 또 배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정도만 해도 다음날 아침이 한결 개운해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살아요? 하실 수도 있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면 잘 풀어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심호흡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속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렇게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트로트든 민요든 클래식이든 상관없어요. 몸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돼요. 여섯 번째는 수분 섭취를 늘리는 거예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컵으로 4~5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그렇게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씩 자주 마시면 괜찮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시간마다 한두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홍차는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예요. 우리 몸은 시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면 월요일이 한결 편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시작해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일주일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아지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매일 반복하면 분명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오늘 물을 덜 마셨다면 내일 조금 더 마시면 되고, 오늘 빨리 먹었다면
내일은 천천히 먹으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건강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박 아주머니 기억나시죠?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밥 먹는 게 무서워요. 하시던 그분 말이에요. 사실 박 아주머니께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요즘은 밥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첫째 주에는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곤 하셨고, 둘째 주에는 식사할 때 천천히 씹으려다가 입에서 음식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셨거든요. 지금은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식사할 때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비로 고생하시던 게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어도 시원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개운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박 아주머니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박 아주머니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일들을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이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부터 마셔야지. 이렇게 하나만 정하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제 식사할 때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세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어떤 날은 깜빡하고 물을 안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바빠서 빨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 견디고 버텨준 고마운 존재라는 걸요.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잘 돌봐줄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몸을 대해주세요. 몸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또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우리 같이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들도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즐겁거든요. 이웃이나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도 물 잘 마셨어? 오늘은 산책했어? 이런 안부를 주고받으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되고요.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잘하다가 갑자기 귀찮아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왜 내가 이걸 시작했었지? 속이 편해지고 싶어서, 밥 먹는 즐거움을 되찾고 싶어서였지.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시면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찾아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확실한 효과를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지나서야 요즘 속이 편하네? 라고 느끼시거든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건강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목표에 도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소화기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줘요.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무릎이나 허리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져요. 속이 편하면 하루가 개운하고 밥이 맛있으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실천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내용들을 계속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노삼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중년 이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댓글로 듣고 싶은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다음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노삼지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